여자들은 어떤 직장을 가지고 있을까? 사회 속에서 여자들은 안전할까? 여자들의 직장은 어떤 모습일까? 여자들이 궁금한 부산에 살고 있는 20, 30대 여성들의 이야기, 여자들의 주 여의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들의 슬기로운 직장생활편에 놀러와 주신 청취자님들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장단입니다. 유리천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을 막는 보이지 않는 벽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여전히 편파적인 인식과 부당한 사회 구조 속에서 견고하게 짜인 유리천장을 두드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런 사회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 3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원하는 모든 걸 다 누리고 싶은 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나디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롭고 돈 많은 할머니를 꿈꾸는 타미입니다. 오늘 모인 분들의 공통점이 30대 여성 직장인이라는 점인데요. 저희 여의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성들에게 다양한 삶이 있고 직장을 선택할 기회도 정말 많다는 것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각자 근무 요일이나 근무 시간 등 근무 조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외근직을 넘나드는 사무직 직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주 5일 9시부터 6시까지 칼출근, 칼퇴근을 지향하는데 앞에 회차에서 밝혔다시피 문화업종이라서 가끔 행사가 있을 때는 주말 근무나 초과 근무를 하고는 합니다. 네,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하고 있고요. 8시 반부터 6시까지 일하는데 원래는 이제 9시에서 6시 반까지였는데 30분씩 앞당겨졌어요. 그렇지만 퇴근 시간을 넘길 때가 좀 많습니다. 디자이너지만 그리고 잡다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분들보다 30분 더 일을 많이 하시네요. 그렇죠.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시죠? 그건 좀 활발히 지키고 있어요. 점심시간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최소 1시간 반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1시간. 저는 사실 예전에 그 해외에 있는 직장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점심시간 2시간이었거든요. 12시부터 2시까지였어요. 그래서 거의 1시간은 밥을 먹고 1시간은 이제 놀고. 이게 이런 게 좋은 게 왜냐면 내가 은행 볼 일이나 다른 기타 볼 일 같은 거 있을 때 맞아요. 병원도 잠깐 갔다 오고. 맞죠. 예. 맞아, 괜찮다. 그래야 되는데. 저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정말 부러워. 똑같이 점심시간 1시간이시죠? 1시간이긴 한데 네. 약간 저희는 이제 개인 일에 업무만 지장만 없으면 개인 시간을 좀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조금 하고 와도 괜찮아가지고. 전 자기 바쁜데 전 자거든요. 점심시간에.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지난번에 재난재해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9시에서 6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무실에서는 9시부터 돌아가니까는 그때부터 일을 하고 있지만 좀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되게 여유롭게 커피를 갈아요, 일단은. 원두를 확 갈고. 원두 커피 부러워. 포트에 물을 올려놓고, 이제 노트북을 켜요. 커피 향을 맡으면서 이제 업무를 이제 나름 되게 여유있게 시작을 하고. 약간 직장이지만 프리랜서의 느낌이 확 나죠. 네,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9시 이제 업무가 그쪽에서 시작이 되니까는 저는 좀 그 전에 맞춰가지고 8시부터 자체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 자체적으로. 네, 혹시나 갑자기 전화 와서 뭐 물어보고 하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일찍 시작을 하는 편이고 대신에 한 9시쯤 돼서 약간 바쁜 타임 끝나잖아요. 그럼 또 저는 침대 누워요. 너무 부럽다. 누워가지고 고양이 만지다가 최고인데요. 그러면서 눈치가 안 보이니까는 점심시간도 그냥 뭐 11시부터 시작하든지 상관없잖아요. 그런 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고요.
저는 주 5일 이제 8시 40분에 출근해서 4시 40분에 퇴근을 하고요. 퇴근 시간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좀 빠른 이유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우에는 점심시간이 근무 시간에 포함이 돼서 퇴근 시간이 좀 이른 거거든요. 왜냐면 점심시간에도 이제 애들 밥 먹는 것도 지도해야 되고 그러네요. 생활 지도도 계속 해야 돼서 그럼 식사 어떻게 하세요, 선생님들은? 되게 불편하게 사실 저학년을 맡으면 이제 진짜 지금은 코로나라서 애들이 음식을 남겨도 어쩔 수 없이 그냥 급식 지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보통 같으면은 막 이제 야채도 먹어봐라 하고 검사도 다 해주고 그렇게 지도를 하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이제 제일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예요. 이제 애들이 폭주하기 때문에 밥 먹고 네, 밥 당 먹고, 올라가지고 네. 다 올라서 이제 에너지를 분출하기 위해서 막 뛰어노는 시간이기 때문에 작은 짐승같이 에너자이저들.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진짜 제일 경계를 많이 하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퇴근 시간이 조금 이른 편이고 별일이 없으면은 보통 정시 출근이랑 정시 퇴근을 하고요. 근데 2020년도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는 보통 학교 거의 8시 전에 가거든요. 이제 가서 일단 교실을 소독 다 해야 되고 환기 다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수업 준비하고 애들 오는 대로 건강 상태 다 체크하고 그 다음에 온도계로 체온 다 재고 그리고 뭐 자가 진단이라는 지금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제 보호자가 무조건 학교 오기 전에 그거를 해야 돼요. 자가 진단을. 그거 되어 있는지 다 확인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침이 되게 정신이 없어요. 그렇겠는데요. 네, 되게 바쁘더라고요. 학생들도 그렇고 다들 코로나 때문에 진짜 일이 하나 더 늘고 맞아요. 너무 진짜 선생님들도 진짜 신경 쓸 일이 많아졌네요. 진짜 너무 육체적으로도 필요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필요하고 그러니까 막 또 교실에 있다가 갑자기 증상이 하나라도 나오면 어떡해. 그러면 이제 또 바로 보호자 전화해가지고 이런 증상이 있다. 데리고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일시적 관찰실로 보내고 또 뭐 보건 선생님께 연락하고 보건 선생님은 보건소에 연락하고 생각보다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지만 직종이나 직업에 따라서 근무의 형태가 되게 다양하네요. 저는 서비스직에서 아르바이트를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그땐 스케줄 근무 때문에 출퇴근 시간 바뀌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힘들죠. 그러면. 아침에 8시에 출근할 때도 있고 저녁에 7시에 출근할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좀 되게 변동이 힘들어요. 굉장히 심하네요. 그러네요. 네. 근데 그 뒤로 사무직으로 이직하고 나서는 6시만 되면 칼퇴근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직했던 그 다음 직장에서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출근 시간 똑같은데 퇴근이 막 9시, 10시 막 그냥 일이 안 끝나서 못 가. 갈 수가 없어요. 일이 안 끝나.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직장이 소규모 직장이어가지고 저 포함해서 여직원 3명이랑 외근 직원 한 4-5명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외근 직원들은 사무실에 잘 안 들어오고 사장님은 이제 보통 사무실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그랬는데 사장님이 꼭 여직원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남자 직원들한테는 쌍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되게 많죠. 남자들끼리. 소리를 막 지르는데 그게 이제 예고할 수 없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너무 잘 놀라는 성격인데 나중에 손이 떨려가지고 마우스를 못 쥐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런 최악의 직장이 있었는데 혹시 누리님은 직장 중에서 최악으로 앉았던 곳 있으셨어요? 있었죠. 최악이었고요.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았던 경험인데 저는 이제 예전에 좀 오래됐어요. 10년 전에 일했었는데 예전에 택배회사에서 일했었거든요. 일했었는데 진짜 거의 매일 울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단지 그 업무가 그 전화가 오면은 고객들한테 전화가 오면 제가 받는 역할이었는데요. 그거 말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고객님들만 저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택배 기사님들까지 저를 좀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운데 끼어가지고 되게 좀 이리 치고 저리 치인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지금은 좀 택배가 좀 힘들다는 인식이 좀 옛날보다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일할 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 그날 시키면 그 다음날 물건이 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 내 문 앞까지 물건이 와야 되고 나한테 와야 된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오후까지 뭐 안 온다 그러면 전화가 와서 이제 좀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내가 급하면 내가 주문을 좀 여유 있게 하면 되는 걸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하루 만에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이게 그분들이 서비스 업종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분들이 이제 을이라는 걸 너무 잘 이해를 하시고, 네, 이 직원이 을이고 나는 갑이다라는 걸 너무 잘 이해를 하시고 본인 스트레스를 저한테 푼다는 느낌을 되게 좀 많이 좀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막 어떡하실 건데요? 어떡할 거냐고요? 말 좀 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가예요. 약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힘들었었고요. 그리고 택배 기사님들도 저를 힘들게 했던 게,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하면 받으셔야 되거든요. 왜냐면 사실 제 손에서 커트할 수 있는 거는 커트를 하는데 정말로 이제 배송이 약간 지연된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날 뭐 이틀째 안 되는 경우. 그러면은 제가 대충이라도 알아야지만 안내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제 전화를 안 받고 그냥 귀찮다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저는 난리가 나죠. 또 전화가 안 오면 또 더 화가 나서 더 이제 막 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일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했는데요. 근데 지금 당장 생각하기에 좀 이건 진짜 기분 나쁘다는 거는 뭐냐면, 이제 남자분들이 이사님도 좀 남자분들이시니까 중간에 오셔가지고 배가 고프다 이래가지고 바로 앞에서 봉지라면 한 대여섯 봉지 들고 와서 이제 끓여 드시거든요. 저희 회사에 이제 가스 버너가 있었어요. 그 버너에서 냄비에 이제 끓여두고 드시는데 제발. 제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지. 사실 저한테 권하지도 않았어요. 라면에서 막 엄청 진하게 풍기는데 정말 예의가 아니네요. 아니 라면을 끓이는데 한 입을 권하지 그러니까, 않는다고요? 권하질 않아요. 너무 비인간적인데요? 나 지금 되게 화가 났어요. 더러워서 먹고 싶진 않았지만 일단 먹으면 거기서 끝나면 되는데 설거지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냄비채 그냥 라면 국물 찌꺼기에다가 있는 거 그대로 넣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왜 문제냐면 저도 안 하고 싶지만 그분들은 사무실 떠나면 그냥 그만이지만 그런데 그 사무실에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냄새가 엄청 막 음식물 쓰레기 섞는 냄새가 나잖아요. 날파리도 꼬이고. 그럼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노린 거죠. 진짜 못됐다. 정말 못됐죠. 되게 비열하고 재수없어요. 약간 버릇 잡나? 지금 버르장머리 잡는다고 이러나? 나 지금 기죽이려고 이렇게 하나? 이런 느낌까지 또 들고. 이거 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매일같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힘드셨겠다.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중간에서 일하는 게 진짜 제일 힘든 게 이쪽 비위도 맞춰야 되고 맞아요. 저쪽 비위도 맞춰야 되고 이쪽도 또 중간에서 나만 욕먹는 거예요. 맞아요. 나디아님 어떠셨어요? 저는 좀 다양한 종류의 굉장히 나쁜 직장들을 다 겪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별로였던 직장을 뽑자면 이제 군대식 꼰대 상사가 있는 곳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요. 이제 그 직장도 다른 직장과 마찬가지로 9시 출근, 6시 퇴근이었어요. 근데 아침 회의를 7시 반에 했거든요. 네? 뭐지 오라는 건가요? 그럼 아침 7시 반에 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가려면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거긴 진짜 웃기게 복장 규정이 있어가지고 힐을 신고 정장을 입고 세미 정장도 좀 뭐라고 했었어요 그때. 그럼 풀 정장을 차리고 가야 돼요? 풀 정장을 입고 이제 화장까지는 적혀 있진 않았지만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왜냐면 다들 너무 풀 메이크업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내가 튈 수 없는 노릇?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거의 1시간을 꾸미고 그 진짜 지옥철을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해서 아침 7시에 도착을 해서 회의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근데 그 또 퇴근을 6시에 절대 안 시켜줬거든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되면 그냥 집은 잠만 자는 장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거의 한 7시 빠르면 7시 반 늦으면 한 10시 이렇게 퇴근을 했었는데
근데 그렇게 퇴근을 하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는 일이 없어도 상사가 안 가면은 눈치를 보면서 남아있어야 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TV에서 봤어요. 예. 제가 하나 일화를 말씀드리죠. 저도 물론 눈치가 있으니까 안 가고 있었죠. 그래서 항상 이제 상사보다 뒤에 갔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막 되게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나디아 씨 먼저 가라고. 그래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살기 위한. 아유 저는 일이 아직 남아있네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근데 또 다시 한번 진짜 가라고. 이거 뭐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럼 빨리 가라고. 진짜 괜찮다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저는 내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남아있겠습니다. 이거를 진짜 3번을 반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4번째 진짜 가라고. 왜 눈치를 보냐고.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자꾸 이렇게 거절을 하면 저도 너무 민망한 거예요.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나 싶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짐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막 인사를 하고 퇴근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다음 날에도 출근했거든요. 7시에 하니까는 옆에 팀장님이 저한테 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제 나 가고 나서 바로 딱 돌아서가지고 그 상사분이 야, 쟤 진짜 갔냐?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진짜 나디아 씨 그때 가면 안 되는 거였다고. 그때 가면 어떡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번 얘기했는데? 그러면 진짜 이게 뭐지? 아니 근데 왜 인생을 그렇게 살지? 진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그러는 거야? 테스트 해본 거예요? 그렇게 3-4번을 네, 그렇게 테스트 해본 거예요. 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내가 이제 그 약간 설설 기면서 그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상사가 먼저 가시는 걸 보고 뒷정리도 하고 그러고 가야 된다. 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막 빡세게 일을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초과 근로수당이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제도는 있었거든요. 거기가 나는 그 제도는 노예제도였나요? 그런가 봐요. 진짜. 계속 지금 노예 계약서 아니에요. 분명 계약서 썼는데 지장 찍으신 거 아니에요? 계약서가 아니고. 근데 분명히 제도는 있었는데 그거를 아무도 안 쓰는 분위기였고 그래서 차마 저도 쓸 수 없었고 모두 야근했거든요. 모두 일찍 출근하고 근데 아무도 쓰지 않는 분위기였고 쓰면 진짜 또라이였던 그런 분위기여서 당연히 수당을 못 받았고요. 와. 그리고 진짜 너무 짜증나는 게 이분이 절대로 직접 지시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어떤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거를 내가 알아서 미리 해놓기를 바랬어요. 지시는 안 했지만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하려면 이분이 보통 평소 어떤 패턴을 움직이시는지를 다른 여타 부서원들에게 싹 다 서치를 해가지고 다 서치를 해서 이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말을 안 해도 알아낸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타이밍 때쯤에 눈치를 보고 있다가 탁 갖다 드렸어야 되는 거였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회사? 아니 좀 알고 싶다 무슨 회사인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무슨 골프도 안 치는데 홀만 원하는 소리예요. 이 회사는 작은 회사는 아니었고 나름 대기업이었거든요. 근데 회사의 전반적인 문화가 다 이랬어요. 네. 정말 다 이랬고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말도 안 돼 정말 불합리하잖아요. 저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저를 약간 무시하고 막 한숨 쉬고 대놓고 면전에서 약간 면박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시키는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죽을 열심히 했거든요. 네, 막 열심히 하고 한 2주 정도 실수 없이 했어요. 그래 진짜 이렇게 막 죽을 듯이 막 했거든요. 하고 나니까 딱 그 마지막 주 금요일에 그 상사분이 저 딱
이렇게 어깨를 치시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딱 이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옛다 칭찬.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제가 그때 기분이 확 풀리더라고요. 저의 노곤함, 저의 그 힘들었던 직장 이렇게 막 불렀던 그게 있잖아요. 무섭다. 인정받는 것 같아서 와 나 진짜 정말 그 뭐라고 상급 노예가 됐구나. 약간 충성을 다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마저 들고. 그분이 또 나름 이제 뭐 일을 잘한다고 회사에서 약간 좀 좋은 노선을 잡으신 분이었거든요. 내가 그분한테 칭찬을 받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나도 인정받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너무 무서운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제가 무섭다. 자발적인 노예가 되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제 스스로가 좀 기회주의 를 그렇게 엿보게 되고 그 다음에 되게 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어떻게 비위를 맞춰드릴까 그러니까는 중요한 게 업무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상사의 비위 중심 그러니까. 그렇게도 성과가 날 수 있어요? 상사의 비위를 맞춘다고? 그러면서 일도 또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성과는 냈었는데 이거를 안 했으면 더 냈겠죠. 그렇겠죠. 다들 더 효율적으로 일을 했겠죠. 그래서 지금 나중에 와서 생각하니까는 정말 이 구조가 되게 병든 구조잖아요. 이게 제가 폭력에 길들여져가지고 폭언이나 폭력적인 그 분위기에 길들여져가지고 제가 당연히 나 스스로를 아랫사람으로 느끼고 그다음에 상사가 조금만이라도 이렇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거나 저한테 좀 잘해주거나 칭찬을 하면은 그걸 막 기뻐하는 모습이 되게 사슬에 막 묶여가지고 주인님 그래도 우리 주인님은 자비로우시지. 이거 사이비 종교 같아요. 진짜 약간 그 느낌 나. 옆집 노예 주인은 이것도 안 해주는데 우리 주인은 그래도 멋있으시고 비단 옷도 입으시고 역시 내가 모시던 주인이 최고야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구조가 보면은 제 가장 상단에 있는 그 위에 있는 그 임원들 그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 우리나라 그 특성상 대기업 여성 임원이 4%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남자 상사분들이 그 혜택을 보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회사 다니면서 되게 사람답게 못 살았던 것 같아요. 내 내면이 병들고 패배주의, 기회주의 이렇게 막 물들어가면서 막 내 내면이 되게 좀 병들게 했던 그런 기업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진짜 진짜 사회의 한 최악이다. 톱니바퀴도 아니고 와, 이거 진짜. 진짜 오싹한 경험이었어요. 제 스스로가 좀 약간 바뀌려고 하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내 인간적인 부분이 깨지는 걸 느껴졌어요. 그때. 아니 무슨 이렇게 개인의 자율성이랑 창의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분위기에서 네. 진짜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와 너무 최악이다. 네. 약간 많으셨어요, 정말. 하미님은 최악의 직장 꼽자면 어디셨어요? 저는 근데 좀 앞에 네 누리님이랑 나디아님 얘네들 너무 다른 사람 같은데 제 거 지금 제 얘기 준비한 얘기 너무 소소해가지고 아니에요. 진짜 자리 좀 앞으로 돌릴 수 없나? 제 거 앞으로 좀 빼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 얘기도 뭐지 한 5년? 5년 전. 좀 오래전에. 네, 5년이면 좀 오래전 맞죠? 조금 지금은 좀 나아졌겠죠? 그러길 바랍니다 제발. 그래야 할 텐데 저는 최악의 직장이라고 보다 뭐 이렇게 한 학년씩 저희 그 사이클 도니까 뭐 최악의 한 해 이런 식으로 더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 한 해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가 이제 어떤 학생을 만나냐, 또 이제 어떤 학부모를 만나냐, 또 어떤 동료 교사들과 일을 하게 되느냐, 또는 어떤 교감이 나의 관리자인가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저는 뭐 그렇게 막 최악의 뭐 학생 학부모는 아직 못 만났던 것 같고 못 만나서 다행인데 그랬던 것 같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는 제가 그때 신규에서 거의 3년 이때쯤에 있었던 데였는데 거기가 되게 보수적이고 수직적인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젊으면 무조건 일을 하고 그냥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을 시키는 데였어요. 참. 네. 그래서 나의 의견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학교에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1박 2일 캠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2학년 담임이었는데 이제 그 지원 요청이 온 거죠. 근데 사실은 요청도 아니었죠. 명령이죠. 네, 밥 먹고 학교 와라. 해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서 밤에 담력 체험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을 끄고 그 복도와 교실 전체에 주원이랑 착신아리 이런 이런 배경음을 막 깔아놔요. 이게 제가 맡은 역할은 어느 한 교실에서 혼자 불을 끄고 거기는 책상과 의자들을 막 다 흐트려 놓고 학생들이 기다리는 거죠. 혼자 교사 책상에 쭈그려 앉아서. 그리고 학생들이 미션을 하러 그 교실에 오면 제가 타이밍을 봤다가 이제 갑자기 무서운 장면에 팍 트는 그 역할을 계속 1시간 동안 했어요. 근데 제가 무서운 거, 특히 귀신을 진짜 싫어하는데 그거를 계속 1시간을 하고 앉아 있다가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제가 처음으로 가위에 눌린 거예요. 진짜 그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러니까. 자원을 받아야지. 그래서 진짜. 그때 처음으로 가위에 눌리고 나 되게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구나. 이러면서 이제 또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말고도 되게 그 해에 그냥 단지 내가 뭐 젊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막 여러 일들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가 참 최악의 한 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소소해가지고 이거 참. 근데 제가 잘 듣기로 학교도 되게 네네. 폐쇄적이라고 들었어요. 엄청 폐쇄적이죠. 폐쇄적이고 되게 상명하고 그쵸. 수직 간격 되게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또 지역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좀 더 촌일수록 더 심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승진할 수 있는 가산점이 있는 지역이라 하면은 진짜 심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잘 보이잖아요. 이게 어떤 메리트가 있어요? 사실 잘 보이는 사람들은 승진을 하려는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하는 이유가 그 점수를 주세요. 교장 교감 선생님이 점수를 매겨주는 거예요? 네, 점수를 주세요. 그 부장하시고 하면은 제가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정확한 정보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한 해를 하고 나면은 그 평점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나름 줄도 이렇게 좀 서야 되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제 갑자기 그 얘기 들으면 또 고등학교 때 기억이 떠오르는데 고등학교 때 제 반 말고 다른 반에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 반에 약간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웠던 애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 달 급식비를 이렇게 전달 급식비를 못 냈나 봐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반 담임도 아니에요. 그 반 담당도 아닌데 수업 시간에 갑자기 누구누구 일어나봐 이래가지고 그 한 명 세워놓고 너 왜 급식비를 안 내냐고 너 거지냐면서 뭐 이런 식으로 말했었나 봐요. 그걸 진짜 일장 연설을 했었나 봐요. 미쳤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 방 혼자 서가지고 다 있는데 막 그 학생들 다 있는데 그 선생님 나오고 난 다음에 애가 너무 진짜 그렇잖아요. 막 무니까 근데 애들이 더 화가 난 거야 친구들이. 그치. 네. 그 선생님 인간 실격이다. 그러니까요. 인간도 아니다. 그 친구들 더 화가 나가지고 이게 지금 그 다음날 그 선생님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업 때 그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우린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다 소문난 거예요 전교에. 그래갖고 이제 그게 기회에 들어왔겠죠. 그 선생님이 그 다음날 들어와서 뭐 농담식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저러는 걸까? 담임도 아니고 이 학생의 급식비로 뭐 냈든 뭐 지원했던 아무 상관이 없을 건데 왜 저러는 걸까?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한테 좀 유독 이런 짓을 좀 따까리 짓을 많이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따까리란 말 해야 되나? 따까리. 샤바샤바 많이 하긴 했었어요. 혹시 그런 것 때문인가? 뭔가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그래도
교장 교감 선생님이 이제 인사권이 있으시니까 음. 그분이 만약에 승진을 준비하셨다면은 부장 자리를 따내기 위해서 그 부장을 하고 막 이래야 승진은 점수가 쌓이니까 뭐 그런 부장 자리를 따내기 위해서 좀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있겠죠. 아, 그 최악이네요. 너무 최악이죠. 제가 또 겪은 최악의 그 학생이 겪은 일이 아니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힘듦은 다 다르니까요. 그럼요. 정말 굉장한 일들을 겪었군요. 근데 최악을 얘기한 요소 중에는 일적인 부분도 있지만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너무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쵸. 그죠. 아, 일은 안 힘들어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겠어요. 일이 해봤자 일인데. 근데 일은 하면 돼. 사람이 힘들지. 사람이 힘들죠. 맞아, 사람이 힘들어. 열받아. 동료랑 맞지 않거나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어떻게 하셨는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동료뿐만 아니라 상사와 충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부딪혔을 때 내가 몸을 사려야 할 때랑 사리지 않을 때 좋을 때 이걸 판단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스타미님은 어떻게 적정선을 찾으셨는지 궁금해요. 적정선 저는 저희 1년마다 이 사이클이 바뀐다고 했잖아요. 매년 저랑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는데 맞지 않는 사람이 저는 항상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니까는 그냥 그래도 제가 할 말은 좀 저는 해야 되는 편이라서 할 말은 일단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최대한 말을 섞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뭐 이렇게 일적인 이야기는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게 갑자기 사적인 이야기로 들어가면은 또 얘기하고 나면 또 기분이 별로 안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냥 최대한 좀 얘기를 섞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거고요. 최대한 거리를 두는 그리고 또 1년 중심으로 도니까 그냥 내년에는 안 만나겠지. 내년에 피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좀 묻고 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상사와의 그 관계에서도 저는 상사라면은 학교에서는 부장 선생님 또 교감 교장 선생님 이렇게 계신데 신규 때는 그냥 진짜 뭐 모르고 다 내내 하고 말 잘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제가 8년 차거든요, 제가. 그게 연차가 쌓이니까는 막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많이 하고 그 웬만하면은 제안을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할 때 저는 그래도 나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긍정적으로 항상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하기 싫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나 납득이 도저히 안 갈 때는 저는 무조건 그거는 못한다고 확실하게 말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얘는 그래도 강단이 있다. 얘 진짜 싫은 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저 거의 생각하니까. 일주일 버텼어요, 작년에. 계속 전화 오셔가지고 한번 생각해봤나. 그래서 처음에 좀 약간 안부 인사 좀 하시고 그래 기분 좋은 일 있나 하면서 막 강아지 잘 크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나 또 신나서 네 강아지 너무 잘 크죠 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 그때 말한 그건 생각해봤나. 그래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져. 네 강아지 얘기할 때는 기쁘게 얘기하다가 네 근데 왜 굳이 제가 해야 되죠? 그래서 엄청 버텼던 기억도 있는데 이제는 제가 이해가 안 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확실하게 좀 선을 팍 긋는 것 같아요. 해야죠. 맞아. 저는 좀 상사와의 적정선을 좀 못 찾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동료들이랑은 다 뭐 별 문제 없이 다 잘 지냈었거든요. 근데 저는 늘 상사와 좀 부딪혔었던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상사들은 대부분 사람이 상하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상하 관계에 놓일 수가 있는지 모두가 평등한 사람인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자기가 조직도 상에서 위에 있다고 자기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인드 때문에 저랑 좀 부딪혔다고 해야 돼. 저를 싫어하셨어요. 전 그런 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당한 일을 좀 시키거나 이러면은
그래도 저도 약간 해주려고는 하거든요. 이렇게 막, 저 싫은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일단 내를 한 다음에, 일단 정말 아닌 것 같은 다시, 근데 이 일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좀 얘기를 하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해보고, 해본 척하고. 이게 팁인가요? 나름 팁이에요. 이게 바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무 그냥 반발하는 것 같으니까는, 일단 말씀하신 거, 모르신 말씀입니다 하면서, 네, 이렇게 듣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해봤는데, 근데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는 조금 이렇게 해서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닌 거는 조금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재기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떻게 예 같은 거 들어주실 수 있어요? 너무 많아. 이거는 이 제기는 아니었고 그냥 제가 뻗댄 일한데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사실은 이게 업무적인 거면은 당연히 해야죠. 뭐 야근을 시키든 뭐든 간에 일적인 부분은 다 끝내고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납득할 수 없었던 부분은 그 개인적으로 뭔가 접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대접을 접대는 조금 어감이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런 건데 어떤 날이었는데 저희 상사분이 그 다른 건물에 회의를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제 일을 하고 있었죠. 일 바쁘거든요, 저도. 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계신 팀장님이 나지아 씨 좀 마중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무슨 마중을 나가? 마중? 그래서 네? 이랬어요. 비마중요? 그러니까는 옆에 부회장님 비서분은 벌써 우산 들고 건물 앞에 서 있다고. 그러면은 그분이 우산을 2개를 들고 가셨으면은 그때 같이 쓰고 오면 되겠나? 근데 쓰고 오면 되겠냐면서 제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이게 이미 그분에 대해서 별로 이미 너무 좀 틀어진 상태긴 했었는데 이게 업무적인 것도 아니고 그분의 양복 젖는 것까지 내가 신경을 써가면서 맞춰주기가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런 문화가 있나? 다른 나라에도 이런 문화가 있나? 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시겠죠? 이렇게 했는데 그 팀장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나디아 씨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남자친구 모시듯이 해야 된다고 예?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모시는 건 뭐야? 일단 그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남자친구들 모시듯이 해야 된다고.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아. 매칭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어리 빠졌어요. 네? 남자친구를 모시듯이 해야 된다고? 업무적인 관계에서 남자친구?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더 기분 나빠서 안 갔거든요. 나는 그전에는 갈까 말까 하면서 우산을 이렇게 졌다가 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모시듯이 해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빈정이 확상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일을 하러 왔지 그 사람이 여자친구 역할을 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쾌해져가지고 안 갔었고 뭐라든가요? 그냥 이러더라고요. 약간 속으로 저 센스 없는 게 이렇게 생각했겠죠? 왜 센스를 거기서 찾죠? 그러니까 모욕적이다. 이 뭐지 이거? 진짜 이상하잖아요. 진짜 이상한데 그 안에서 제가 제일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그 회사에서는. 근데 저도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분이랑 만약에 굉장히 업무적인 파트너십이 좋고 그리고 그분이 좀 괜찮은 분이었다면 누가 안 시켜도 나갔을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회사 내에서 그걸 강요하는 분위기. 그렇죠. 아랫사람이 위에 사람을 모시도록 그냥 일을 같이 하는데 업무를 받쳐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로 위에 사람 모시듯이 모시도록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그거를 막 저한테 하라고 시키고 그걸 안 하면은 뭔가 보복을 하는 그런 게 진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딱 군대식 문화가 회사에 자리 잡은 전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상하다. 네, 거기서 정말 전 폭격을 많이 당했어요.
고생 많았겠어요. 듣는다 내가 지금 너무 많았다. 모병제 지지합니다. 저도 진짜 지지합니다. 갑자기.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왜 기분을 거스르거나 모시지 않으면은 왜 인사고과나 업무로 복수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다들 감정적이야? 그래. 이성적이야. 이게 감정적이야 전부 다. 감정이 너무 치우쳤네. 그렇게 위에서는 막 이렇게 내리쪼고 그러면은 저희 상사도 당연히 아랫사람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부당한 취급을 전부 다 참고 모시고 막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위에 탁 올라가는 순간 바라는 거지. 막 짓밟고 바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이다 학습. 어쨌든 다른 사람은 못 끊어도 어쨌든 저는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회사에 가면서 저는 저 아래에 직원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늘 생각했어요. 그 상사처럼 절대 되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아래 위에 있는 관계가 아니고 만약에 제 부하 직원이라도 그 사람은 그냥 업무를 같이 하는 파트너인데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은 더 책임을 많이 지고 그렇죠. 업무 분배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 받은 업무 분배를 가지고 일을 수행내는 사람이고 이렇게 업무가 나눠져 있는 거지 사람의 상하 관계가 나눠져 있는 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하 직원을 제가 교육을 시키고 일을 잘 내게 하는 책임까지도 저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기체기생이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해가지고 근데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 책임을 확인을 하고 넘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는 제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선에서 딱 끝내고 여기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뭐 다른 회의나 이런 데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하 직원한테는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부분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같이 이렇게 빨리 고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 밑에 직원들이랑 좀 잘 지냈었어요. 근데 아직도 제 위에 직급인 분들이랑 좀 부딪히는 편이에요. 그분들이 좀 이렇게 막 고집이 세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저한테 시키면은 제가 쳐낼 걸 아니까 제 부하 직원한테 시켜요. 직접 가가지고. 이거 저도 겪었어요. 진짜. 네, 제가 처녀니까 제가 없을 때 맞아. 내가 부하 없을 때, 직원이 혼자 없을 있을 때 되게 치사하잖아요. 그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자리로 돌아왔는데 뭔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누구 분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시켰다 라고 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거 우리 일 아니고 그 사람 일이잖아. 그 사람 개인적인 일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들고 그 업무를 들고 가가지고 누구님 가가지고 이거는 저희 업무 일이 아닌 웃으면서 또 엄청 웃으면서 이거는 저희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혹시 뭐 이거는 그 누구님이 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빠를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막 그냥 열받아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입을 막 웅얼거리면서 들켰다 씨. 됐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는 너무 안이 꼬웠나 봐요. 그래서 저를 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나중에 정말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저를 그러니까 찾아서 공격을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속 좁은 사람들 얘기고요. 그 제정신 박힌 사람들끼리 일하면은 안 그러겠죠. 이게 없나 지금? 왜 이렇게 힘들지 나 지금 얘기하는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서 그 업무 가지고 하는 건 상관없는데 뭔가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는 거에 대해서 못 참기 때문에 그 부딪히는 그 적정선을 제가 좀 못 찾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적당히 그 선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멋진 상사죠. 맞아요. 나디아 언니 한 반만 해도 이런 문화가 좀 확 줄어들 것 같은데 맞아. 이런 문화 한국은 좀 심하죠. 아무래도 군대의 영향이 좀 있지 아무래도 않을까. 아시아권에서 유교 문화 때문에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 저 그거 들었어요. 네.
이게 서류에 도장을 찍잖아요. 네. 그 도장을 찍으면 이렇게 제일 높은 회장이 있으면 그 사람은 똑바로 찍는데 그 밑에 직급일수록 이렇게 45도 각도로 이렇게 기울여서 찍어주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도장으로. 그게 일본의 문화인 거예요. 상상도 못했던 정치. 와, 입이 떡 벌어진다. 네, 오. 진짜. 진기명기. 너무 신기하다. 이런 거 들으니까 일본 도심한 거 싶기도 하고. 어. 어떻게 알았어요? 저 상상 못했어요. 나 그 보면서도 저 상상 못했어요. 이게 뭘까 했는데 인사하는 거더라고요, 이게. 충격적이다. 그러니까 잘못 찍으면 되게 버릇없는 거죠. 나도 마음대로 못 찍어. 진짜 쓸데없네. 너무 숨 막힌다. 돈 벌기 진짜 힘드네. 이런 거 빨리 바꿔야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좀 힘을 내야죠, 이런 네. 거는. 진짜 맞아요. 사람이 저번에도 본 것 같아요. 최사 원인 1위가 사람이라고. 사실 맞죠. 맞아요. 이런 거 힘든 거야 견딜 수 있는데 사람 때문에 그러면 저도 힘들었던 적이 되게 많았는데 완전히 타인도 있었고 제가 예전에 알던 지인들 뭐 친한 사람을 이제 부탁으로 제가 이제 소개를 해줘서 같이 일했던 적도 있거든요. 구체적인 건 제가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이제 그냥 힘들었다고만 말할게요. 되게 많은 게 비슷해. 오늘 말하기 싫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들을 겪으면서 배웠던 거는 지나친 배려는 독이라는 거였어요. 저는 사실 평소에도 지금은 제가 많이 고쳤지만 평소에도 좀 남을 지나치게 생각한다는 말을 좀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직장에서도 어떤 충돌,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게 제가 무서워서 모든 걸 다 떠안듯이 제가 일했었어요. 그게 좀 저를 갉아먹기도 하고 또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도 있었거든요. 나중에는 이렇게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지니까 표정 관리가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일은 일로만 대하기로 결심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배려할 수 있는 거는 하는데 그게 좀 너무 심해져가지고 나 자신을 갉아먹을 정도는 아니어야 되니까 또 너무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 엉뚱한 답을 도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제 일로만 생각하기로 이제 그렇게 좀 결심을 했고요. 상사는 지금은 제가 상사가 없고 위에 사장님만 있는데 사장님을 예로 들면 저희 사장님도 좀 성격 좀 약간 좀 한 성격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처음에 좀 되게 무서웠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야근을 말씀드렸듯이 야근을 그렇게 길게 해도 제가 아무 말도 못했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고 가끔 무슨 외모 지적이라던가 그런 것도 할 때가 있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갔었는데 얼마나 무서우셨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네요. 지적해도 아무 말도 못해. 그랬는데 확실히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제가 할 말 다 하고 있고 이게 물론 이제 할 말을 하는 거 중요한데 각자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각자가 선이 있어요. 어떤 선을 넘어오면 안 된다는 선이 있는데 특히 약간 라디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간 나이가 있으신 분일수록 그게 참 이상한 그게 있어요. 미묘한 거. 미묘한 그게 있어요. 이 사람 용어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눈치껏 캐치해가지고 그걸 안 건드리는 선에서 말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혹시 파악할 수 있을까요? 미묘한 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관찰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왜냐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만날 때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이런 걸 좀 보면서 내가 왜 이런 걸 신경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저는 그냥 남의 돈 벌어먹으면서 그냥 감안하자. 이 정도까지는 해요.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좀 눈치껏 해주자 이런 건 있어요. 지나친 배려는 독이라는 말씀 진짜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 얘기하셨듯이 공통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하고 싶은 말 그래도 하는 거, 이의를 제기하는 거 이런 그쵸. 문화가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한 사람이라도 얘기해 주는 게 그냥 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맞아. 그리고 누가 얘기를 했을 때 이거에 좀 같이 그렇죠. 좀 동조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맞아. 사람이 그래서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일은 견뎌낼 수 있지만 사람은 견뎌낼 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하는 이유는 사실 금전적인 부분도 크잖아요. 절대적인 비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 어느 정도 큰 비중은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아닌가요? 제일 큽니다. 굉장히 크다고 얘기할게요. 하지만 전 주위 사례를 보거나 조금만 둘러보면 직장인으로서의 노후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여성 취업에 대한 차별은 개선되는 중이라고 하지만 진급이라는 부분에 다 다르면 진짜 다른데 아까 나디아님 얘기하신 것처럼 여성의 이제 임원 비율이 4%밖에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성 관리자의 비중이 매년 줄어들거나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는 통계가 많대요. 더 올라갈수록 이제 더 처참하겠죠. 정부가 여성 임원의 확대를 적극 독려하고 있긴 하지만 이제 사기업의 촘촘한 내부 그렇죠. 사정까지는 간섭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게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일하는 업종이나 직장에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직장에 솔직히 수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나디아님. 네. 일단 저희 직장에 보면은 높은 직급의 여성분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전에 분명히 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 그분들 어디로 다 가셨을까 이렇게 알아보면은 다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일을 안 하실까 보면은 일을 다시 시작하신 분이 한 분은 계세요. 네. 근데 그것도 원래 하던 일이 아니라 좀 이렇게 사무직으로 원래 이제 건축 기사 쪽으로 일을 하시다가 그냥 좀 더 간단하고 그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일. 왜냐면 그 아이 어린이집에서 3시인가 그때쯤에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맞추려면 파트타임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커리어가 끊기는 거죠, 사실상. 월급도 확 내려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거든요. 하지만 내쫓지 않는 이상 끝까지 붙어 있을 생각이고요. 눌러서 이렇게 막 껌딱지처럼 이렇게 붙어 있을 생각이고요. 하는 데까지 해볼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좀 찾아가면서 나중에 좀 수입이 생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아주 구체적인 건 없는데 저희가 팟캐스트 활동을 하면서 이제 편집도 해보고 기획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이제 아이디어는 떠오르고 있는데 요거를 좀 나중에 발전시켜 볼 생각입니다. 네. 저도 또 나디아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는 여초 직장이잖아요. 되게 여성들의 비율이 높단 말이죠. 근데 남 선생님들은 몇 명 없지만 그 사람들은 항상 근데 무조건 승진을 준비를 해요. 되게 이게 좀 특이하다고 해야 근데 되나?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네. 기본치가 다른 것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자기가 결국은 한 가정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그 목표치를 좀 넓게 잡고 있으니까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그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그렇게 들었거든요. 빨리 시집이나 가라. 그 말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고집 부려서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어느 직종을 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남성 그 집단 네트워크 내에서 너 승진을 하려면은 이번에는 이 학교 가고 이 학교 가면서 그 루트를 상담해서 짜준다든지 저는 승진 생각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설득을 해서 승진길로 이렇게 이끌어주고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그 다른 좀 촌지역 뭐라고 해야 되지 중소도시 중소도시에 있을 때는 그때는 진짜 관리자분들이 다 거의 남성분이셨는데 또 이쪽 조금 큰 도시에 오니까는 지금은 대부분 여성분이 이제 관리자직을 맡고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비율도 점점 여성이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 있긴 한데 아무튼 그런 그 소수지만 항상 그 승진을 향해 간다는 그 루트가 참 신기하고 저는
저도 이제 이 직종은 좀 제가 진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전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직종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정년까지 할 수 있을지 진짜 좀 의문이 들어요. 아 진짜요? 네. 좀 이 일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저희끼리 약간 3D 직업, 3D 직종이라고도 말하거든요. 그래요? 저도 네. 진짜 힘들겠구나 이 생각했어요. 저 학생 때부터 그 생각했거든요. 아, 선생님 진짜 힘들겠다. 네. 어떻게 할까. 그 생각할 정도로 애들 완전 개차반인 애들 많고. 근데 저는 출생률 때문에 출산율 때문에 애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학생이 점점 줄어드니까 좀 빨리 좀 그러지 않을까? 근데 애들이 줄어들면은 그냥 학급 내에 네. 애들 수를 줄이면 되거든요. 그래요? 네, 사실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A, B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한 반에 지금 오는 애들이 13명 막 이런데 훨씬 집중해서 애들 지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걸 학급 내 수를 줄이기만 하면은 그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교사를 하면서도 좀 이게 뭔가 전문직보다는 서비스업에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번에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학생들이 한 반에 26명이 있으면은 이 26명이 나에게 원하는 것도 다르고 그 26명의 보호자들도 나에게 원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 학습도 병행을 하다 보니까 온라인 학습에 대한 생각도 다 다른 거예요. 어느 보호자는 너무 양이 많아서 감당이 안 된다. 어느 보호자는 너무 부실하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100% 만족이 안 되고 계속 이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힘들고 또 뭔가 그 교사 입장을 이렇게 얘기해주는 창구가 많이 없어서 저희는 항상 뭔가 그렇게 폭언을 당해도 그냥 뭔가 당하는 느낌이 심해요. 그러니까 막 되게 해도 저희는 무조건 공감해줘라. 일단 들어줘라. 이렇게 저희는 듣거든요. 그렇게 위에서 얘기하시나요? 네. 일단 들어주면 네. 들어주다 보면은 상대방이 이제 화가 누그러질 거다. 굉장히 안일한 대처인데. 네, 맞아. 그냥 문제를 피하고 싶은 거죠. 그게 그쵸. 우선인 거죠. 듣고 있는 교사는 그게 그러니까. 계속 상처잖아요. 맞아요. 네. 안 줄여도 없는 거죠. 그쵸. 그래서 또 최근에 저희 학년에 한 선생님께서 이제 8월 31일자로 명퇴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들어보니까는 몸이 되게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명이 들리시고 거기다가 이석증까지 오셔가지고 출퇴근 하시는데 너무 어지러워서 운전을 못 하실 정도가 되셔가지고 명퇴 신청하셔서 가셨는데 또 교사들이 교사들 잘 걸리는 주요 질병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또 들으면은 진짜 나 이거 끝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의심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디아님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저 남는 시간에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연금 같은 문제도 사실 연금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진 않거든요. 지금 연금 제도라는 게 지금 이제 퇴직하신 분들의 연금을 저희 현직 교사들의 월급에서 떼서 주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저희가 또 이제 퇴직을 하면은 현직 교사들의 월급을 떼서 받지만 말씀하신 대로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제일 효율적인 방법은 교사 수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이번에도 교사 TO를 엄청 또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받는 연금이 몇 푼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교사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연금으로 떼서 넣는다라고 들었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그 돈을 저희가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내 그 돈으로 연금을 주는 받는 거예요. 게 아니라 네. 내 연금을 떼서 주는 거예요. 선배들에게 드리는 거구나. 나 내가 뗀다고 해서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니에요. 줄 만큼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점이. 그래서 이제 연금 보고 있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네요. 저도 작년부터 재테크도 좀 시작해가지고 저는 그 부분은 되게 안전한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도 시작해서 열심히 자산을 불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 분처럼 웬만하면 붙어 있으려고 하는데 저희 사장님이 좀 제가 봤을 땐 제가 일하면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도 볼 기회가 많잖아요. 보면 그분들보다는 일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보다는 그래도 저 정도면 일을 좀 잘하시는구나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밑보이지만 않는다면 잘리진 않을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워낙 소규모니까 워낙 작거든요. 그래서 수입 면에서는 좀 되게 많이 아쉬워서 저도 이제 길게 봤을 때 이제 제 사업이나 이제 프리랜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으로서도 일하고 노후 준비도 하셔야 그쵸. 되고 요즘 녹음도 하셔야 되고 다들 쉬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진짜 대단하신 게 본업 말고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시작해 보려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시작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르바이트를 일찍부터 해서 뭐 백화점이나 마트, 빵집, 카페 이렇게 다양하게 다 해봤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는 이게 당연히 도움이 된다 생각했어요. 내 이력서에 한 줄에 더 적을 수 있다. 내가 이걸 해봤다는. 예. 근데 생각해 막상 취업을 하고 보니까 이걸 경험했건 경험하지 않아 결국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장땡인 거예요. 맞아요. 온종일 서가지고 손님을 상대하고 피곤하고 미소까지 읽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약간 뭐 별로 소용이 없는 느낌? 그리고 치사하고 더럽지만 남의 돈 벌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가 되기도 하는데 특히 약간 여자의 경우에는 좀 거절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곤란한 상황 겪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슬기롭게 직장에서 생활하기 위한 팁 같은 게 궁금한데 누리님께서는 직장에서 능력을 키우거나 뭐 살아남기 위한 나만의 방법 같은 게 있으세요? 저는 좀 약간 뻔한 얘기긴 한데 일단은 근데 이게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얘기를 하면 일단은 제가 맡은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저한테 기대하는 어떤 역할이 있을 건데 일단 하는 일만 좀 똑바로 해놓으면 트집 잡힐 일은 줄어드니까 그래서 내가 맡은 일을 조금 제대로 하는 게 일단 먼저인 것 같고요. 1순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 먼저 배려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먼저 배려를 해주고 신경을 써주는데 대신에 이제 해야 할 주장이 있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야 하고요. 근데 단 이게 이런 말 하면 제가 꼰대같이 보일 수 있는데 여기도 꼰대 한 명 있습니다. 약간 보다 보면 정말 기본적인 예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의라고 말하면 되게 막 굽신굽신거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예의가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예의. 예를 들면 누구 만났으면 인사를 먼저 해주거나 또 인사를 먼저 해서 또 받아주거나 기분 좋게 누가 말을 하면 대답을 해주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지. 그런 거. 당연한 얘기를 하세요. 정말 당연한 건데 그게 안 돼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보고 있으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 나도 생각났어. 내 말 듣고 있냐고. 대답을 하라고. 사실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막 얘기를 하고 자 알아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대답을 안 하고 약간 그냥 고개만 무덕무덕거리고 있고 알아들었는지 내 얘기를 듣기 싫은 건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이게 참 별거 아닌데 맞아요. 좀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도 막내 직원이 있는데 얘가 그래요. 얘가 그래요. 그러니까 좀 저랑 다른 파트 일이긴 한데 제가 가만 보고 있으면 도대체 제 상사는 무슨 기분으로 일하는 걸까 싶을 정도로 자꾸 가만히 보게 되잖아요. 네, 보게 돼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뭐 이거 하자 이렇게 하거든요. 좋게 얘기해요. 자 이거 끝나고 이거 하자 하면 아무 말 없어요. 아무 말 없고 평소에 자세가 약간 삐딱해요. 지금 고개 이렇게 하고 삐딱하게 좀 있거든요. 그 자세로 뭐 대꾸도 없는 건데 기본이고 대꾸하면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거나 뭐 이런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그걸 보고 있으면
근데 사실 이걸 가지고 지적하기가 되게 꼰대 같잖아요. 요새 젊은 꼰대란 말도 많이 나오니까 제가 조심하게 되잖아요. 뭐라고 해야 제가. 될까요? 야 대답 좀 해 이럴 순 없잖아요.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그때 한번 네. 얘기했었어요. 제가 이제 격주마다 얘기를 네. 같이 일하거든요. 격주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깥에서 일을 도와주는데 하루 대답을 안 해가지고 저 진짜 그런 걸 잘 안 하는데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 대답했는데요. 이러는데 뻔하기까지 열받아. 네, 근데 대답 안 했었어요. 네. 그런 경우인데 그게 사실 좀 넘어가는데 왜냐면 제 파트도 아니고 또 그거 지적하기가 좀 그래서 근데 사실 보기는 안 좋죠.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누가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 예쁘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아무리 잘해도 아 저 싸가지 없는 게 일은 잘하네. 뭐 이 정도 진짜 아무리 좋게 쳐줘도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걸 감안하면 일을 정말 잘해야 돼요. 미친 듯이. 미친 듯이 잘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요. 제가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꾸 잘해주고 인사 잘해주면 끝인 것을 왜 저렇게 해서 손해를 보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오는 이 기사님들 중에 딱 봐도 안녕하세요. 네, 놓고 갈게요.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네. 다지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저만 그렇게 생각한 줄 알았는데 사장님도 가만히 있다가 놓고 가더라고요. 그냥 난 제가 참 좋다 이러시고 갑자기 고백. 난 택배에서 맞아요. 오는 기사님 중에 제가 참 좋더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다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보고 있으면 인사만 잘해도 중간에 가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중요한 것 같고 왜냐면 이게 트집을 안 잡히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일할 때 이게 정말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해야 되는 상황일 때 평소에 그런 게 밑보이는 게 있으면 그게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아요. 누가 편을 들어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맞는 말이라도 아 제가 말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하고 편 안 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이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 맞아요. 내 편이 있냐 없냐는 실수했을 때 빛을 발하는 거라서 평소에 쌓아놓을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기본적인 예의는 좀 지키는 게 진짜 그냥 자기한테 좋은 것 같아요. 나한테 좋은 것 같고 팁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간식 같은 거 좀 사가지고 간식 박스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저희 참 이게 좀 그런데 저희 회사가 간식을 지원 안 해요. 아, 간식은 이제 법인카드 뭐 사고 그런 게 없거든요. 저희도 지원 안 해요. 이거 놀랍죠? 있을 것 같은데. 왠지 그 선생님들이 맛있는 거 먹고 있을 것 같죠? 탕비실에 뭐 많을 것 같은데. 당비실로 많고 학교에서 그거 지원해줄 것 같죠? 교사삽입니다. 아. 동학년에서 이제 한 달에 3만 원씩 모읍니다 하면은 그 돈으로 사서 먹는데 외부 강사분들 오셔가지고 그거 막 털어가시는 거 보면 마음이 진짜 싫어. 근데 내 돈인데. 네. 근데 좀 그런 거 좀 사주지. 그러게요. 얼마 한다고, 그죠? 그러게요. 바깥에 또 포장하면 힘들거든요. 에어컨도 없고, 뭐 이러니까. 그러면 심심하면 사두고 가요. 사두고 와가지고 커피 하면서 뭐 힘든 거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이제, 그렇게 하면, 이게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돌아가는 상황은 좀 어설프게나마 곁다리로나마 알 수 있잖아요.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장점도 있고, 또, 잘 하면은 동료들끼리 좀 친분도 쌓을 수 있고, 그런 거 같아요. 저는 여성으로서의 팁이라기보다는 직장인으로서의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일단은 아무리 유혹이 와도 절대로 회사 사람에게 같은 회사 직원의 험담을 하면 안 돼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와가지고 다른 상사 욕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에 혹해가지고 맞죠? 그분 그래요 라고 하면 안 돼요. 다 들어와요. 맞아. 안 돼요. 돌고 그 말 많은 그 사람이 딴 데 가서 아니 세상에 나디아 씨도 그랬다더라. 나디아 씨가 그 상사 욕을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을 더 얹진 않고 그냥 그렇죠 힘들죠. 뭐 이 정도까지만 네 뭐 네 그거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면 안 하는 게 상책이더라고요. 결국에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꺼냈다면은 나중에 결국 그 사람 뒤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사내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남의 말 하는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는 또 약간 노려가지고 사실 다른 사람이 칭찬을 일부러 하는 편이긴 해요. 괜찮은 정답이다. 어떤 A 씨가 있으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있을 때 A 씨의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 씨가 참 이거는 정말 잘하고 같이 일해봤는데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칭찬은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험담보다는. 그렇죠. 하지만 어떻게든 뭐 돌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잘 돌아가지고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좋은 일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A 씨도 저를 우호적으로 생각하겠지만은 그 소문을 전달해주는 사람들도 아, 저 사람은 다른 직장 동료를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뭔가 이렇게 좀 높이 살려고 하는구나라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그 회사 사람 욕은 회사 안에서 하면 안 되시고 상관없는 친구나 부모님한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사한테 이제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 한 일도 있지만 제가 뭐 부분적으로 하고 뭐 다른 사람도 부분적으로 하고 같이 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제가 튀어서 제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 낼름 아 감사합니다 하고 칭찬을 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맞아. 심지어 다른 사람이 했는데도 아 제가 좀 잘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받는 거거든요. 그거 다 나중에 자기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그 칭찬을 받을 때도 아 이렇게 웃으면서 아 누구 씨가 다른 누구 씨가 진짜 이거는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맞아. 제가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라고 바로 있는 데서 바로 칭찬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이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이 상사가 머리가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면 쟤도 일을 잘했지만 다른 사람도 챙겨주려고 하는 팀플레이어구나 하고 깨달을 거예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주로 그 사람이 딱 있는 자리에서 그 다른 같이 일을 한 사람 있는 자리에서 이 사람한테 이 사람도 일을 잘했다. 그러니까 들리게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 약간 되게 쑥스러워요. 그래서 말하면서도 쑥스럽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딱 챙겨주면은 이 사람도 바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가 하는 일이 어디선가 인정을 분명히 받고 있고 내 상사도 인정을 하고 그 내 상사의 상사도 인정을 해주는구나. 내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서로 약간 우호적이 돼가는 관계를 좀 쌓아가려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일할 때는 좀 웃으면서 하려고 하는 편인데 일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너무 일이 많을 때는 막 웃으면서 진짜 너무 웃음이 나더라고요. 힘드니까. 오히려 농담이 막 나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즐겁게 일하는 게 좋으니까는 이렇게 막 웃으면서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래야 일 속도도 좀 빨라지고 집에 빨리 가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살아남는 방법 질문 받았을 때 좀 엄청 고민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한 게 저희끼리는 적자 생존이란 말 진짜 많이 쓰는데 기록의 중요성. 적어야 산다.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학교에서는 좀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는 사실 학급 내에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나 안전 교육을 하지 않는 교사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근데 나는 했어요라고 말하면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기록을 해두고 이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저는 좀 잘 안 돼가지고 이거를 제가 키워야 하는 나의 그 살아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개 더 생각해 보니까는 작년에 제가 겪었던 일인데 한 이제 보호자님이 이제 좀 기분이 나쁘셔서 저한테 폭언을 몇 차례 전화를 하셔가지고 막 쏟아내시면서 그 와중에 이렇게 좀 저한테 상처되는 교사로서 되게 뭔가 이렇게 딱 뭉개는 그런 발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나아지지 않아서 학교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로 와서 같이 얘기하자 해가지고 이제 그때 교감선생님이랑 3명서 3자대면 했는데 이제 이 보호자님이 교감선생님이랑도 이제 교감선생님도 얘기가 안 통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막 담임선생님 얘기해보라면서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저도 제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아서 저도 그 말 듣고 상처 많이 받아서 이제 그 보호자님한테 사실 어머니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교사로서 되게 상처 많이 받았고 그 학생 아이한테도
부끄러웠다. 뭐 이렇게 좀 제가 상처받았고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행동이 되게 무례하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애도 좀 좋아져가지고 그 어머니께서 되게 반성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 너무 걸리고 너무 저한테 죄송하다면서 그걸 한 2번, 3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직업을 그래도 좀 오래 하려면은 이런 응어리를 갖고 있지 말고 내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도 아무리 학부모라 하더라도 네. 학생이라 하더라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이 직업을 오래 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게 멘탈을 잘 잡아야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인데 왠지 그쵸. 선생님이면 학생 이런 거 다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학부모 이런 거 다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하시기 쉽잖아요. 맞아요. 마치 엄마라면은 그쵸. 아이 키울 때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라는 이상한 걸 강요받듯이 음. 교사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생들한테도 사실은 진짜 상처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냥 저는 뭐 너가 이렇게 행동해서 선생님은 되게 슬프다, 속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려고도 하고 그게 저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은 게 그 사람도 자기가 어떤 기분인지를 알아야지 뭔가 반성이라든지 맞아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진짜 예의와 전략이라는 게 직장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진짜 직장 생활이 쉽지 않은 만큼 인터넷에 혹시 쳐보셨어요? 직장 생활 팁이라고 치면은 책도 많이 나오고 뭐 블로그나 방법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직장인 여성이시라면 직장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의견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갤럽이 올해 2월 만 25세에서 43세 직장인 1,200명에게 현재 직장 생활에 대한 생각과 만족도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의 여러 측면을 고려할 때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45% 정도가 만족한다고 답하고 30%는 보통, 25% 정도는 불만족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불만족으로 응답한 사람들한테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급여 부족, 뭐 업무 과도, 뭐 상사와의 관계, 뭐 복리 후생 이런 거를 지적했다고 해요. 혹시 직장인이 되고 나서 느꼈던 안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 타미님은 직장 생활의 단점이라면 어떤 걸 꼽으실 것 같아요? 직장 생활, 그러니까 직장인이 저는 선생님이니까 그냥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좀 특수한 경우긴 하네요. 맞아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인 시선이나 도덕적인 잣대가 너무 심해요. 그냥 같은 일을 해도 선생님이 어떻게 그래라는 시선이 너무 심해서 스스로도 좀 검열을 계속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별거 아닌 걸로도 다 검열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도 이제 교사인데 치마를 조금만 무릎 위로 짧게만 입어도 맞아요. 다들 여름이면은 다 짧게 입는데 아니 교사가 저런 걸 입어도 돼? 맞아요. 입어도 되지. 그냥 사람인데. 그냥 이걸 하나로 보는 것 같아요. 네. 그 교사 그거 하나로. 그리고 조금 저도 이거 어디서 들은 건지 본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선생님은 비호감 연예인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공감되는 되게 거예요. 적절한 것 같은데. 네. 이게 일단 저희들이 되게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대상들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노출이 되어 있고 저희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제가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저학년의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항상 애들한테 학교에서 뭐 했어? 선생님 뭐라고 했어? 선생님 무슨 옷 입었어?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얘기해요. 무슨 옷 입었어? 네, 다 알아. 상담 오시면 그런 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호자님은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끼리의 약간 이슈였는데 그 졸업 앨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졸업 앨범이 저희 때는 그냥 지금도
다들 하고 있는데 이게 졸업앨범 자체가 또 의문이 가지는 거예요. 옛날에 사진이 찍기가 힘들었을 때 이걸 이렇게 남겨서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개인정보가 좀 개인정보 보호가 강해진 시대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내 얼굴이나 나의 그런 신상이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6학년 담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학년 학생들에게 내 사진이나 내 이름이 공개가 되고 남는 거니까 얼굴도 그렇고 생각을 못 해본 문제였어요. 그쵸.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맘카페에서 올해 뭐 몇 학년 몇 반인데 선생님 이름이 이런데 혹시 얼굴이 궁금한데 작년 졸업생 학부모님 계시면은 사진 보내줄 수 있나요? 근데 되게 이상하다. 그쵸. 네. 그걸 요구해요? 그냥 궁금하다는 이유로. 일단 그걸 궁금해하는 심리도 정말 이상하고 선생님 얼굴이 왜 궁금할까요? 그러니까 네. 알아서 뭐 그러니까 하지. 얼굴 잘 가르쳐? 뭐 이 정도 물어보는 것 정도까지야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과도한 신상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이 졸업 앨범에 교사, 그러니까 뭐 6학년 담임 선생님들 사진은 그래 그거는 뭐 넣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굳이 6학년 담임도 아니고 그 학생들이랑 마주치는 일도 없었던 선생님들 얼굴까지 들어가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런 졸업 앨범 사진 관련해서 개인정보 그 동의를 받았던 적이 없었거든요.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말이 나와가지고 이제 동의하고 이런 네네. 것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그렇고 또 최근에는 제가 학교랑 집이 엄청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출퇴근하는데 중간에 마트가 있거든요. 이게 퇴근길에 항상 저는 이제 맥주 사는 걸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날도 맥주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하필 그 앞에 저희 반 애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땡땡아 안녕 뭐 하니 하니까 엄마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불안했지만 난 그래도 맥주를 사야 하기 때문에 마트에 들어갔는데 그 맥주 딱 2캔 들고 가는데 그 엄마랑 애가 들어가가지고 막 장보고 있는 거예요. 급하게 막 나 혼자 유턴해서 막 발 동동거리고 있다가 눈치 보면서 다른 쪽으로 이제 돌아가시길래 급하게 가가지고 이제 맥주 빨리 계산하고.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근데 뭔가 이게 애들한테 맥주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기 불량 꺼림칙하고 어떻게 선생님이 맥주를 마셔 빨리 마셔. 그냥 그런 잣대들이 스스로한테도 있고. 그래서 지금 뭔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막 동네 살면은 좀 술 먹으러 나갈 때도 그쵸. 왜 괜히 보호자들 만날 것 같고 그리고 또 저학년일수록 만약에 같은 식당이나 장소에 가 있으면 꼭 그냥 아는 척을 해요. 선생님이다! 이렇게 갑자기 내 신분 노출되고 좀 이런 것들? 학교 근처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맞아요. 놀고 그래서 싶겠네요. 부산에 오시는 게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되게 전 좋은 거란 것만 생각했었는데 또 이런 부분에서네요. 뭔가 이런 다른 좀 이게 특수한 고충들이 듣고 보니까 진짜 맞아요. 이제 이런 단점. 저도 단점은 제가 소규모기 때문에 역시 돈이고요. 돈이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작은 회사에 다니면 좀 피할 수 없는 일이긴 한데 잡무가 되게 많죠. 이게 같은 업무 과다라도 내가 맡은 일만 해서 업무가 많은 거하고 작다한 걸 포함해서 업무가 많은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애초에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제 훈련을 받다가 학원을 졸업하기도 전에 이제 회사에 취직이 된 케이스예요. 그런데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애초에 처음부터 좀 힘들 거 각오하고 좀 큰 규모의 회사에 일했을 좀 놓고 시도를 해볼 걸 했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제 급여를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사실 좀 스카우트 제일 몇 번 받기로 했었거든요. 제가 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직장도 가까워요. 저도 걸어서 출퇴근하거든요. 이게 정말 큽니다. 맞아요. 진짜 커요. 진짜 커요. 네.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장님도 저랑은 크게 어긋나는 게 없긴 해요. 지금 농담도 좀 자주 하고. 그래서 좀 다녔는데 이게 약간 좀 제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그 보면은 주위에서 보면은 점심시간에 밥 빨리 먹고 가가지고 면접 보고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아무리 좋다 해도 또 단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몸값을 올리는 시도를 제가 안 해봤던 게 좀 후회가 되고, 그리고 제가 디자인 계통도 사무직은 사실 비슷할 것 같긴 한데, 특히 디자인은 조금 좀 계속 좀 집요하게 봐야 돼요, 모니터를. 네, 봐야 되니까 제가 허리랑 눈이 정말 안 좋아졌거든요. 일하면서 정말 안 좋아졌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모니터를 계속 봐야 되니까 집중해서 보면은 눈은 안 깜빡거리게 되거든요. 사실 그건 휴대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폰을 볼 때도 눈은 안 깜빡거리게 돼요. 그래서 눈이 너무 안 좋아졌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직장인은 계속 같은 자세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 허리를 바른 자세로 안 하고 이제 약간 좀 틀어진 자세로 하다 보면 그게 굳어지거든요. 근데 그 자세로 이게 쌓이다 보니까 한번 딱 틀어져가지고 그때 막 침 먹고 난리는 아니었었어요. 이게 허리가 아프면 꼼짝을 못해요, 사람이. 그때 잠도 못 잤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예. 그리고 또 목도 안 좋아가지고 얼마 전에 또 침 맞으러 왔었고, 저는 기억 못했는데 제가 두 번째더라고요.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또 오셨네 이러더라고요. 그랬고, 그래서 이런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교과서 같은 얘기긴 한데 되게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이게 한번 틀어지면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하고, 저 얼마 전에 의자 구매했거든요. 구매했어요. 의자는 아직 안 하는데 의자랑 같이 그 유명한 방석이 있어요. 허리에 좋은 방석이 있거든요. 그 앉는 방석하고 또 등에 대는 쿠션이 있어요. 나 이거 있어. 있어요? 엄마가 사줬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투자를 해서라도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자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사실 되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앉아서 일을 잘 안 해요. 그래요? 예.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이렇게. 일어나서요? 네, 일어났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모니터 내려다보면서 잠깐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세를 계속 바꿔주거든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쿠션 같은 거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한번 어깨 아프다고 혹시 목 디스크 있으신 분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그때 그 모니터에다가 이런 노란색 그 초등학교가 많이 있는 그 통 있거든요. 그거 네. 2개 쌓아놓고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낫더라고요. 더 위로 이렇게 올려가지고 네, 모니터를 이렇게 위로. 위쪽으로 해서 보니까는 괜찮은 거 맞아요. 그래서 저희 다들 모니터를 많이 보는 직업이다 보니까는 저희 동료들끼리 그 A4 박스 있잖아요. 그거를 두 칸씩 이렇게 해가지고 다 직원들 밑에 다정하게 다 쌓아주시더라고요. 과장님이.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진짜로 그렇게 올려서 보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목이랑. 맞아요. 저 책상에 마사지볼 놔두거든요. 동그란 거에 테니스공 같은 거 있어요. 그거 놔두고. 뭐지? 맞아요. 그게 있는데 허리 아프면 보통 허리를 막 만지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이 허리 바로 밑에 엉덩이가 있어요. 엉덩이 근육을 마사지볼로 누르면 되게 아프거든요. 되게 아픈데 하고 나면 정말 나아요. 훨씬 나아요. 그래서 전 마사지볼 항상 옆에 놔두고 상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요즘에는 그 테이블 위에 이렇게 서서 하는 테이블. 근데 그게 비싸지 않아요? 100만 원 넘었던 것 같은데. 그래요? 안 사서 모르겠어요. 누가 하는 거 보기만 봤어요. 회사에서 그런 거 좀 준비해줬으면 그러게요. 좋겠네요. 이것이 복지입니다. 그렇죠. 건의해봐야겠다. 하지만 전 재택이라서 발언권이 없네요. 누군가 건의해주라고 이제 찔러봐야겠네요. 저는 직장 생활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뭐 급여도 급여인데 업무의 내용이나 아니면은 사람들의 대우에서 좀 불만족을 느끼는데요. 저는 총무팀 소속이고 제가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보조가 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저희 팀만의 고유한 일들도 있고, 근데 저희 팀을 하대하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모든 회사 내 업무는 존중받아야 될 똑같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사니까는 이게 성과주의라고 다들 이제 매출을
직접적으로 올리는 그런 부서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부서원들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그 필수 불가결한 역할을 다 하고 계시고요. 그분들한테 차별 대우를 하면은 굉장히 그게 손해예요. 그게 되게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른 부서원들은 업무를 자기가 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하대를 당하는데 내가 여기서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나.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업무 내용이나 질이 당연히 떨어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일도 하기 싫겠죠. 점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느 누가 나를 없어도 되는 사람 취급하는 곳에서 일하고 싶겠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개개인의 존재와 업무가 모두 소중히 여겨지면은 아마 직장 생활 만족도도 좀 다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특정 직업에 대한 편견이나 뭐 급여나 업무적인 부분까지 일할 때 안 좋은 부분 꼽자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오픈입니다. 어려워. 저 100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생 때랑 20대 때나 지금 이제 직장이 된 30대 때를 다 돌아보면 지금 20대 때가 너무 불안정했었어가지고 전 그때 진짜 발 디딜 곳 없는 하루하루를 보냈거든요. 그때 맞아요. 너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생에서. 내 자아도 불안하잖아요. 막 내가 돈을 못 번다고 내 자신도 막 흔들려. 항상 어둠 속에 있는 느낌?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 붕 떠 있는 느낌.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지금은 직장 내에서 그래도 제 위치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치가 생겼다 보니까 여기를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더 발전해 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직장이 안정되니까 저라는 사람이 안정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직장인 되고 나서 좋은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나디아님께서 어떤 좋은 점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노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아서 제가 되게 생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이렇게 인풋 아웃풋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제 가치가 좀 올라간 기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회사 내 일들을 굴러가게 막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또 굴린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뭔가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또 자아 실현으로 어느 정도 이어지는 것 같고 그런 걸 생각하면 회사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꽤 괜찮은 곳인데 회사 사람들이 별로이지 회사원이 된다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미약하지만 돈을 벌 수 있다. 네. 돈을 벌 수 있다. 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이제 돈을 벌므로써 이제 확실한 독립을 내가 이뤄냈다는 느낌. 왜냐면 이제 항상 용돈을 탔을 때는 저희 엄마는 협박의 그 수단이 니 이렇게 하면 용돈 안 준다. 근데 이게 나는 이 말이 너무 무서운 거지. 너무 폭력적이야. 하지만 이제는 엄마 용돈 필요 없어요. 나만의 길을 갑니다. 이게 너무 짜릿하죠. 속 시원해요. 진짜. 네. 그리고 또 이제 사회적 지위가 생겼다는 것도 좋고 또 이것도 약간 제 직종의 그런 특수 경우인 것 같은데 뭔가 학생들이 저랑 같이 1년 동안 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되게 그 우와. 뿌듯함과 성취감이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성취감 많이 느껴질 네.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반 애 중에 학생 중에 한 명이 친구가 엄청 힘들어하는 애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자기한테 함부로 하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 험담을 너무 많이 하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따돌림 당할까봐. 그래서 그 학생이랑 되게 상담 많이 했거든요. 너가 그런 걸로 불편해하는 걸 말했을 때 그거를 가지고 따돌리는 친구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자존감도 많이 높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친구가 쓰는 일기장이 점점 변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자신 없어하고 자기 몸도 싫어하고 맨날 살 빼야 된다 이런 말들이 진짜 많았는데 이제 점점 자기 긍정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나야,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소중해 이런 걸로 막 바뀌니까는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학년 말에 어머님도 문자가 따로 오셨더라고요. 되게 1년 동안 그 땡땡이가 선생님 만나 많이 변했다면서 고맙다면서 그럴 때
아 그래 이 맛에 선생님 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성취감이 있어요. 이런 소소하지만 뭔가 그 문득 오는 이 성취감 때문에 약간 이 직업을 못 놓고 계속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역시 돈이고요. 저도 제가 직장 취직을 안 했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 힘들었고 그때랑 비교하면 확실히 안정이 됐죠. 또 이제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많지는 않지만 꼬박꼬박 들어오는 그게 안정감이 있잖아요. 네. 그걸 또 계획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좀 숨통이 트인 느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회사에 들어오면 좋은 점은 그러니까 실무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가 학원에서도 배워봤고 이제 회사에서도 나와봤는데 실무를 하고 안 하고는 그냥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학원 내에서는 잘한다 이렇게 소리 듣다가 회사에 딱 처음 들어가는데 아무 쓸모가 없는 느낌? 내가 배웠던 게 그 정도로 완전 차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이런 거 실무를 경험하니까 이걸 발판으로 이걸 좀 나중에 나가지고 이용할 수 있겠구나. 나의 커리어에 좀 수단을 삼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건 있죠.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진짜 많이 흘렀네요. 굉장히 아쉽지만 네. 직장인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나 자신이 일하고 있는 직종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생활에 꿀팁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인스타로 알려주시면 더 많은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화에서는 프리랜서에 관한 에피소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의주는 언제나 청취자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으신 주제에 사연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501 또는 드래곤볼 501 골뱅이 네이버닷컴. 선생님 잠시만요. 드래곤볼 051 아닌가요? 뭐라고 했죠? 501이라고. 어떻게 더블했어 501? 아니 선생님 학창 시절에 설마. 주먹 잘 쓰시는 그분. 그렇구나. 네. 어떡하죠? 정정하겠습니다. 네. 다시. 자, 인스타그램 드래곤볼 051 또는 드래곤볼 051 골뱅이 네이버닷컴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저희 이야기를 유튜브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여의주 멤버들이 그리고 만든 썸네일과 일러스트를 구경하러 와주세요. 여자들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